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더운 사막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던 것은 아닙니다. 6,000년 전 이곳은 비가 자주 내리고 습한 기후였습니다. 푸른 사하라 시대에 아프리카 북부는 현재의 건조한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약 5,500년 전 기후가 변화하며 녹음이 우거졌던 지역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 무더운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래로 사하라는 멈출 줄 모르는 듯 넓어지며 매년 약 10km의 땅을 사막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결하는 태양과 맹렬한 더위, 모래의 왕국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하라 사막을 저지하기 위한 장대한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류는 이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미 녹색 장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녹색 장성. 사하라 사막을 저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떠오른 것은 1950년대의 영국 생물학자 리처드 세인트 바르베 베이커가 북아프리카의 조사에 착수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는 4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24개국을 횡단한 후 이 지역의 메마른 땅을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녹색 전선이라는 개념으로 50km의 폭을 갖는 띠 모양의 토지에 식물을 심어 사헬 지역을 풍요롭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랜 시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초 이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녹색 장성을 건설할 것이라며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를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폭 15km, 길이 7,775km의 띠 모양 토지에 식물을 심기로 계획하고 이 긴 녹색의 벽이 아프리카 전역을 횡단하며 지부티에서 세네갈까지 이어지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2007년 이 프로젝트가 개시되었습니다. 알제리의 녹색댐. 1억 헥타르의 토지에 식물을 심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녹색 장성에는 제법 잘 진행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알제리의 녹색댐이 처음 이야기되었을 때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알제리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 북부로 확산되며 농지가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제리에서는 서쪽부터 동쪽까지 1500km를 건너며 이어지는 폭 20km의 녹색댐을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하였습니다. 300만 헥타르의 토지에 가뭄에 강한 알레포 소나무가 심어졌고 삼림의 표면에는 에스파르토라는 풀이 심어졌습니다. 그 이후 쿠프레수스나 그 밖의 수목들도 심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단시간에 성장을 보여 알제리는 인접 국가들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자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에는 굴곡이 있어 그 주된 문제점으로는 식물이 점차 약해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제리의 녹색 벽의 성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5억 5,200만 달러를 들여 현재도 삼림지 재생에 힘쓰고 있습니다. 녹색 장성의 나무들. 알제리 프로젝트의 실적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도 자세히 연구되고 있으며 심을 식물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재배하지 못할 만큼 메마른 땅에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수목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녹색 장성의 존속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네갈에서는 여리고발3이라는 사막의 대추야자로 불리는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이 나무는 건조한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어 이런 환경에서 100년 이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2년간 거의 물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 가뭄의 시기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이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진 않지만 이 나무는 수해에도 강하고
심지어 화재에도 강해 마치 그릴 위에서 구워지는 듯이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지역에 최적입니다. 이 나무의 잎과 꽃은 식용으로 적합하며 과일은 쓰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식재료가 매우 부족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음식으로 사용됩니다. 지지푸스 마우리티아나 또한 녹색 장성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가시가 있는 식물로 성장이 빠르며 연간 강우량이 125mm 이상이라면 잘 자랍니다. 이 나무의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한데 그 양이 감귤류나 사과보다도 많아 현지 사람들에게 좋은 식품이 되고 있습니다. 녹색 장성에 사용되는 또 다른 종류의 나무로 아라비아 고무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돌이 많은 건조한 지역이나 사막에서 자라며 강우량이 매우 적어도 잘 자랍니다. 이 식물은 원래 생존력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유익해서 아라비아 고무라는 귀중한 원료를 분비합니다. 다이어트 콜라를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원료인 아라비아 고무도 섭취한 것입니다. 또한 아라비아 고무는 과자나 유제품에도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나무가 선택된 것은 사하라 사막의 확산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의 수입원으로 삼기 위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육묘장. 메마른 토지에 식물을 심을 경우 단지 씨앗을 땅속에 묻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거의 확실히 어떠한 싹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는 육묘장이 설치되어 녹색 장성을 위한 모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세네갈에만 9개의 육묘장이 있어 이곳에서 키워진 나무가 10년 동안 1200만 그루나 심어졌습니다. 나무를 심은 남성에게는 첫 수확물을 채취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녹색 장성은 사하라 사막을 저지하는 것뿐 아니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일하는 대규모 농업 농장도 있는데 이곳에는 약 1,5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농업 농장은 재생된 토지에 건설되어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과일을 수확해 집에 가져가거나 판매할 수 있어 좋은 수입원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한 대륙의 경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색 장성에 의해 새로운 농지가 활성되는 등 여러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2030년까지 1,0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나무만이 아니다. 서아프리카 지도에서 모리타니와 세네갈의 국경을 잘 살펴보면 그곳 땅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국경이 되는 것은 세네갈 강으로 그 주변에 충분한 양의 농업용수를 제공합니다. 국경의 북쪽은 전부 사막이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일찍이 파리 다카르 랠리의 경로가 이곳을 통과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레이스 중에 운전자가 불안정한 모래 속에 파묻히거나 모래 언덕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종의 쇼인 레이스에 있어 좋은 것은 식물에는 나쁜 것이기도 합니다. 녹색의 벽의 시작 부분은 세네갈 강을 따라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이 가까이 있다는 이점을 살려 오랜 기간 아무것도 나지 않던 거친 땅의 재생에 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같이 딱딱한 토양을 부드럽게 해 식물을 심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2년 후에는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었던 사막의 한 구석에 풀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대지는 녹색의 옷감 조각이 덮이는 듯이 변하는데 이것은 노력의 결정체이며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동의 성과로 작물이 열매를 맺습니다.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황량한 평원이 이미 토마토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몇몇 장소에서는 토지를 띠 모양으로 경작하지 않고 지름 4m의 반달 모양으로 경작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달형의 토지를 일구려면 한 명의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토지를 재생하지 않으면 이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구획 하나에 약 7,500개의 반달 경작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50명의 마을 사람이 60일간 중노동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 땅을 경작할 때는
비가 내렸을 때 물이 지면에 고르게 스며들어 증발하도록 하지 않고 벼와 수수를 심은 얕은 지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 대규모 농업 농장 사이에는 토양의 자연스러운 회복이 촉진되도록 바이오매스가 포함된 도랑이 파여 있으며 나무도 심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녹색 장성은 줄지어 있는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나무들 사이에는 사람에게 유익한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고려된 배치로 이 설계 덕분에 강물과 지하수를 영리하게 이용하면서 빗물의 혜택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녹지가 기후를 바꿀 수 없으며 강우량이 늘어나지도 않는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지가 녹화되어 과일이 풍부하게 열리게 된 것이나 식물이 귀중한 수분을 갖고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이미 1,600만 헥타르의 토지가 재생되었으며 2030년까지 80억 달러를 들여 8,400만 헥타르를 보다 더 녹지화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22개국이 이 계획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부디 댓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들어 사막화를 멈추기 위한 계획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SNS에 공유해주세요. 그럼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